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의 눈과 입이 되는 프로그램 미디어 비평 당신의 TV 이영래입니다. 2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계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맞는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유권자마다 각 후보의 공약을 꼼꼼하게 따져볼 시간이 부족하실 텐데요. 이럴 때 지역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겠죠. 단순히 어떤 후보가 이런 공약을 내놨다라는 전달을 넘어서 해당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 그리고 재원 마련 방법을 검증하는 등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역 언론이 해야 할 책무가 아닐까 합니다. 남은 기간에도 저희 전주 MBC는 각 후보자가 우리 지역을 위해 어떤 고민을 하는지 다양한 접근을 통해 전달하겠습니다. 미디어 비평 당신의 TV 첫 번째 코너는 시청자의 시선으로 전주 MBC 프로그램을 살펴보는 이달의 시청자위원회 시간입니다.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위원들이 월 1회 모여 진행하는 회의인데요. 5월 시청자위원회에서는 전주 MBC 프로그램에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그 현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저녁 뉴스를 아침 뉴스에 좀 쓰잖아요. 이게 딱 거의 걸리더라고요. 월말 다음 달 그 행사가 있는데 그 전에는 멘트에서 며칠부터 해서 다음 달 며칠까지 하는데 정확하게 5월달 5일날 딱 걸렸어요. 그게 어린이날이 걸려서 똑같이 5일 아침에 다음 달 5일까지라고 나와가지고 이게 꼭 확인하셔야겠구나. 이번 주, 다음 주 그런 게 있을 경우엔 그건 꼭 확인하셔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사 토론도 한 번쯤은 전북 지역 관련 공약 가지고 한 번은 해주시는 게 어떨지. 물론 지자체장들 하는 게 지금 연속성이 있는데 좀 끊기는 건 있지만 그래도 특집으로 한번 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컬 판타지의 이제 그 60주년 기념해서 4월 24일, 5월 1일에 그 출연진에 이전에 활동했던 이정표 씨, 옥심 씨 이렇게 왔는데 저는 다른 편들보다 훨씬 좋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더욱이 어쩌면 이런 로컬 판타지의 판타지를 보고 온 듯한 느낌이 들었던 부분이 남원이라고 하는 지역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소재로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의 어떤 춘향전, 그리고 그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사랑을 얘기하는 만복사 저포기에 대한 이야기, 통속적이면서도 그 토속적인 이런 것들이 강했던 변강세 타령, 그다음에 정유재란을 배경으로 한 열부 열녀의 사랑에 대한 이 마치 사랑의 네 가지 다양한 사랑의 이 소재나 형태들이 남원이라고 하는 지역 속에 이렇게 깃들어 있던 것을 꺼내서 보여준 듯한 느낌이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같은 시기에 방송됐던 임실편도 우리는 그냥 치즈 체험 또는 그 치즈 테마파크가 중심인데, 이번에는 그 지정환 신부께서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신 지가 한 5년 된 걸로 나오던데요. 생활하시던 그 침대, 접이식 침대나 이런 것들이 같이 소개가 되면서 삶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컨텐츠가 보다 더 심화되고 깊이가 있는 것처럼 저는 느낌을 받아서 참 좋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월 11일의 뉴스 중에서 이제 표제가 사립학교 위해 200억 대납, 교육청은 ATM 기기 이렇게 퀘스천을 붙인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 제재고 고등학교도 사실상 무상교육이어서 수업료 책정권이나 뭐 예를 들면 학교 운영 지원비를 자체적으로 얼마를 로 해가지고 징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게 사학법인들의 대부분의 일종의 핑계라면 핑계, 해명이라면 해명이거든요. 이런 학교 운영 주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재정 결함 보조금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이 200억을 법적 근거 없이 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런 복잡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법정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온당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사학의 도덕성의 문제 또는 위법의 문제, 그러면서 위법한 행위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으로만 보도가 된다면 다소 불충분하다고 볼 수도 있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난 9일에 김제 용진면에서 분뇨 돈사 분뇨 탱크에서 이제 20세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이제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제 동료들에 의해서 구조됐다라고 하는 소식이 뉴스에서 좀 보도가 됐는데요. 이 주변에 관련된 재해나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보도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사회가 이제 이분들에 대한 관심,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조명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좀 좋은 보도였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보도할 기회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재해나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지자체나 관할청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관심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구별 라디오에서 5월 15일 장애인 참정권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과 관련한 그 이제 패널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해주는 거 너무 잘 들었고, 뉴스 5월에 그 가정의 달 이어서 계속 오늘 우리 나오더라고요. 근데 5월 1일 나왔던 고립 은둔 청년들 관련해서 이게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을 넘어서는 문제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의 이야기는 더 그 의미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 또 5월 8일에는 존엄한 죽음을 바라본 노인들 관련해서 그 웰라인과 함께 전북이 또 사전해양서 1위다 뭐 이런 기사 같이 함께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일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주제들이죠. 그리고 가족이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과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사안들인데 이거를 조금 더 심도 깊게 다루어 준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어서 한 번 더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바람이 있다면 이게 지금 지구보험처럼 이 주제들도 뭐 분기별로 뭐 이렇게 한 번씩 그 지구본과 같이 이렇게 짧게 좀 편성이 되어서 기획 기사로 이 주제들이 좀 계속 다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저는 특히 고립 은둔 청년들 관련해서 계속 우리 사회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좀 활발하게 이 청년들이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데 그게 정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가 관심 가져야 되는 문제이고 비용을 지속적으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인식이 있어야 그만큼 또 예산과 정책이 좀 만들어질 거여서 그런 부분이 이후에도 좀 지속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앞서 그 국중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특별히 준비된 그 로컬 판타지 굉장히 재미있게 시청을 했고요.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그 옥시미식 이정표님 나오셔가지고 구성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넘치지도 않으면서도 정말 흥을 돋구게 재밌게 진행을 잘 해주셔서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남원의 여러 사랑 이야기들을 전달을 해주셨는데 뭐 어렸을 때 뭐 할아버지한테 옛날 이야기를 듣듯이 재밌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좋았고, 특히 그 장소와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만복사지터 앞에서 그 양생의 이야기, 그리고 백장공원에서 병강세 이야기, 남원읍성에서 그 홍도의 이야기 하면서 좀 장소와 연결이 되니까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남원에 조만간 놀러 갈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 장소에 한번 이렇게 가보고 이야기도 상기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좀 남원을 의미 있게 찾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북이 참 좋다에서 저는 실제 생활 속에 많은 정보들을 얻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문화적인 정보라든지 여러 정보들을 얻고 있는데 또 그 묘미가 그런 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맛집 프로그램을 많이 좋아하는데 이번에 5월 14일자에도 그 기분 전환 플레이리스트
가족 식사 여기 어때 해서 여기 정말 좋겠다. 여기는 가족끼리 가기에 어른들하고 가기에도 아이들하고 가기에도 정말 좋겠다.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딱 찾으려니까 규정상에 이제 상호가 노출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제 검색을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정보를 좀 제공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다성다감 4월 20일 우리들의 중국어 쌤 든든한 왕언니 연옥 씨 프로그램을 좀 봤는데 어떻게 저 나이에도 저렇게 도전하는 모습이 그것도 남의 나라 와가지고 너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좀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밥맛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밥을 하다가 본 것 같아요. 우연히 봤는데 진짜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밥을 따뜻한 밥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가마솥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내 생각이 날까 이런 생각이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정말 따뜻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지구별 라디오에서 대선 후보 공약 중에서 환경에 관한 부분을 다뤘거든요. 다뤘는데 이 생각을 이게 너무 이슈가 많으니까 좀 잊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맞아 이거 정말 중요하지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너무 환경 쪽으로 각 후보들이 좀 아예 공약이 없는 사람도 있고 하는 거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고 그리고 우리 집에도 비누가 되게 선물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활용법을 잘 알려줘가지고 도움이 됐습니다. 이제 전북이 참 좋다는 이제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렇게 식당 좋은 곳을 많이 추천해 주셔서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고성현 교수님이 봉동에 오셨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이렇게 봉동에 오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 집에서는 안 하고 촬영을 봉동 거기 뭐 어떤 카페에서 저도 가끔씩 하는 카페에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 저거야 사람의 행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전북엔 참 많은데 이런 것들을 좀 부각시키면 전북이 정말 좋을 텐데 그리고 그 인적 네트워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MBC가 해야 될 일은 정말 전북이 이 보석 같은 이런 땅이다라는 것을 자꾸 부각시키는 일을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청자 위원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한 의견이 있다면 전주 MBC 누리집 시청자 게시판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주 MBC의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이달의 프로그램 시간입니다. 최용준 전북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시간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먼저 올해가 전주 MBC 창사 60주년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60주년 창사 축하드리고요. 오늘은 지난 5월 16일 금요일에 방송된 전주 MBC 창사 60주년 기념 특집 다큐멘터리 밥맛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네, 밥맛이라고 하면 이 밥에서 나는 맛과 이 식욕이라는 의미를 내포한 단어인데요. 방송을 못 보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영래 아나운서는 네. 쌀밥을 요리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쌀밥이라 하면 요리라기보다 그냥 항상 그냥 먹는 주식 느낌이긴 하죠. 네, 말씀하신 대로 동남아시아,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쌀밥을 주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식이라는 의미는 식단에서 그게 가장 중심이 돼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혹시 쌀밥 맛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들었던 생각이 고민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예. 점을 얘기한 게 이번에 다큐멘터리 밥맛입니다. 우리는 사실 주식인 쌀을 매일 먹고 있지만 밥맛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쌀은 많은 품종이 있고 다양한 맛을 가지고 있는데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컴플레인하거나
고민해보지 않았다는 점을 꼭 집어서 쌀의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그 미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는 게 이번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렇군요.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될 것 같은데 교수님은 밥맛을 어떻게 보셨는지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스스로가 반성을 했습니다. 저조차도 밥맛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한 번도 고민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시적으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어도 반찬만 맛있으면 이 집 맛집이네 하지만 생각해 보시죠. 반찬만 식사를 하시나요? 반찬 먹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 밥을 먹기 위해서 반찬 먹는 데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밥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그래서 밥이 맛없다고 해서 굳이 그 집을 갖다가 거부하지도 않는 상태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쌀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재미있는 게 그런 쌀의 다양한 품종, 맛의 오묘함, 그리고 그걸 짓는 사람들의 정성에 의해서 맛이 달라지는 것들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부터는 밥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을 보면 이 밥과 쌀을 매일 먹으면서도 이 맛에 대해서 딱히 생각을 안 해봤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 고기와 어울리는 쌀 그리고 비빔밥에 어울리는 쌀이 따로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미각을 세분화하고 쌀 한 공기의 가치를 새롭게 정의를 내려야 한다는 건데 이 교수님께서는 프로그램이 던진 이 질문이 유의미하다고 보십니까? 예, 물론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우리 전라북도 특히 전라특별자치도는 농도인데도 불구하고 쌀을 많이 생산하잖아요. 네. 근데 다양한 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해봤더니 우리 스스로가 한 번도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마트가 쌀을 사실 때 몇 킬로그램짜리 살 거를 고민하지 무슨 품종을 살 건지는 한 번도 고민해 보신 적이 없어요. 그렇네요. 심지어 제가 먹고 있는 쌀이 무슨 품종인지 알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쌀밥을 잘 먹지 않는다. 그리고 쌀 소비量줄어든다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다양한 쌀을 소비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쌀 소비가 당연히 줄어드는 걸 갖다가 막기 위해서 뭔가 다른 해결책으로서 쌀을 좀 더 상품화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갖다 건드려준 프로그램이라서 상당히 의미가 깊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지금까지도 말씀하셨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더욱 새롭게 알게 됐거나 생각이 변한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전라북도특별자치도가 농도라는 점에서 저희 농민들이 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미 우리나라는 쌀 생산량과 수입량이 소비량을 초과한 지 오래됐거든요. 이미 정부가 쌀 생산 통제를 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계속 쌀을 더 많이 생산하거나 수입한다는 건 결국 쌀 소비를 더 이상 커버할 수 없는 정도로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면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쌀을 생산하는 농업 중심의 그 산업 구조가 과연 지속적일 수가 굉장히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쌀을 새로운 방식으로 소비하는 문화를 만드는 식문화가 자리 잡는다면 농업인들의 새로운 쌀에 대한 쌀 산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엔 구성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밥맛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 이 사회적 요인을 제시한 이후 이 일본의 사례를 소개했죠. 쌀이 주식이라는 점은 우리와 같지만 확실히 우리보다 개인의 기호 그리고 취향에 맞춰서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일본의 경우 1960년대 이미 쌀 생산량이 소비량을 추월했더라고요. 그렇군요. 이미 그들은 그때부터 이제 고민했던 거죠. 그러면서 다양한 쌀 품종에 대해서 고민하고 개개인의 입맛에 맞는 쌀을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 나라는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각종 쌀 품종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음식에 대한 그 궁합도 다르고 쌀 자체의 특성도 달라서 개인 입맛에 따라서 쌀을 갖다 개발하고 판매한다면 쌀 소비를 더 많이 늘릴 수 있지 않겠지만 농업, 쌀 농사의 가치가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생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히 기존과 다르게 그냥 단순 생산보다 어떻게 더 다양하게 생산할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은 가치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프로그램 보시면서 아쉬운 점은 없었을까요? 아쉽다기보다는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쌀 마이스터 제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쌀 마이스터가 뭔가 했더니요. 와인의 소믈리에나 그쵸. 커피 바리스타처럼 네. 쌀 맛을 감별해 주는 거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쌀 마이스터 제도가 3종, 5종 이렇게 있는데
5종의 같은 경우는 쌀을 보고 나서도 품종이 어디서 생산되는지까지 알 수 네. 있는 그런 정도의 전문가들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네. 그들이 일반인들에게 각자의 기호에 맞게 어떤 쌀을 요구하는지 물어보고 추천해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인터뷰상에 나오시는 몇 분들 쌀 마이스터가 계셨는데 다들 일본 학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쉽게도 저희 나라는 아직 그러한 제도가 없다는 점이 지금 좀 아쉬웠고요. 이번 프로그램에서 저희 나라 쌀에 대한 품종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3가지를 하되 다양한 쌀에 대한 정보와 함께 그 맛의 특성을 좀 더 리스트업 해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실제로 평가는 3가지밖에 하지 못했더라도 더 다양하게 네. 알려줬으면 좋았겠다. 네. 알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다큐멘터리를 보면 우리나라와 일본 여러 음식 전문가 그리고 쌀 마이스터가 등장해서 이 소신 있는 발언을 합니다. 인상적인 인터뷰가 있었을까요? 네, 먼저 일본의 쌀 식문화연구소장이 하신 것처럼 네. 일본은 1960년대부터 그런 산업적 구조 때문에 이미 개개인이 기호하는 쌀을 개개인의 기호식품으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바라봤다는 것, 그리고 생산하고 심지어는 특정 쌀은 특정 생산자만 생산을 해서 제공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런 쌀들을 판매하는 상점이 도쿄에도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자기에 맞는 쌀을 찾아서 밥맛을 갖다 즐기는 이런 문화들이 이미 식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깊었고요. 우리나라 또 전문가 중에 글 짓고 밥 짓는 배궁재 씨라는 분이요. 네, 네. 이런 말씀하셨어요. 먼저 자기의 입맛이 어떤 쌀을 좋아하는지 그 밥맛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밥맛을 즐길 수 있고 좋은 품종의 다양한 쌀들을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셔서 이 두 분의 말을 결합하면 우리가 앞으로 쌀 농사와 관련해서 쌀 산업과 관련해서 가야 될 패러다임을 갖다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훌륭했고요. 단지 한 가지 조금 제가 아쉬웠던 점은 전라북도가 농도라는 점에서 분명히 중요한 테마임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농업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어떤 특정한 이야기들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어요. 과연 그들은 쌀 농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 위기를 타개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얘기가 더 정리가 됐다면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 시청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전주 MBC 프로그램,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MBC의 창사 60주년 특집으로 제작한 다큐멘터리 밥맛은 우리 일상의 소중한 소재인 밥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여 시청자들에게 따뜻한 공감과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의 정서를 섬세하게 담아낸 아름다운 영상미가 돋보였으며 한국인들이 지닌 밥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점도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일부 전개에서 다소 느슨한 흐름이 있어 시청자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부분은 아쉬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전주 MBC 전북이 참 좋다란 프로그램을 시청했습니다. 전북이 참 좋다는 전북 지역의 아름다움과 숨은 매력을 섬세한 시선으로 담아내어 시청자들에게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지역의 정서를 따뜻하게 그려내 공감을 자아냈으며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의 구성이나 주제가 다소 반복적으로 느껴지는 점은 앞으로의 개선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다양한 시청자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시청자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전주 MBC가 되겠습니다. 시청자의 눈이 되고 입이 되는 미디어 비평 당신의 TV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